안녕하세요. 강남 주식세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왔고, 제목이 본업은 램시마 SC로, 알파는 레키로나로. 장 마감 후 4분기 실적을 발표하였고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음, 올해는 트룩시마 경쟁 심화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나 휴미라 고농도 시밀러와 램시마 SC 유럽 본격 진출로 본업 지속 성장이 전망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루나의 EMA 롤링 리뷰 결과가 3, 4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여 긍정적 결과 및 국가별 계약 체결된다면 실적 및 수익성 개선에 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레키루나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써놨습니다. 평해안 4분기 실적. 4분기 매출액이 3,870억,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918억,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를 12% 하회하였으나 영업이익은 5% 상회하였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도 16% 하락하였는데 평균 환율 하락 영향이 있었고 4분기에 반영되었던 미국향 트루시마 변동 대가가 4분기에는 적게 반영된 영향 때문이다. 영업이익은 미국 지역 미중 증가 및 직판 체제 안전화 등으로 원가율 하락하며 24%의 양호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영업 외로는 환율 효과로 인한 외화 손실 영향이 가장 컸다. 환율 때문에 외화 손실이 좀 발생했습니다. 올해에는 휴미라 시밀러와 램시마 SC로 성장. 레키로나를 제외한 본업의 2021년 매출액은 2조 695억, 27% 증가 예상되고 영업이익이 4,828억, 33% 증가가 예상됩니다. 트룩시마 2020년 말 기준 점유율 20%에서 올해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나 화이자의 룩시엔스에 이어 암젠의 리아브니가 경쟁에 뛰어들기 때문에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 압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휴비라 고농도 바이오 시밀러 유럽 출시 매출액 1,000억 원과 램시마 SC의 유럽 출시 매출액 3,027억 원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램시마 SC 유럽 주요 국가 출시는 1분기 내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의견 바이유주했고 EPS 상향, 목표가 17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2020년에는 신제품 출시 효과, 특히 미국 트루시마주 급증의 영향으로 고성장하였다. 올해에도 유럽향 신제품 휴미라 고농도 램시마 SC 영향으로 2020년만큼의 성장은 아니지만 본업에서 꾸준한 성장이 전망된다. 레키로나가 유럽 긴급 사용 승인 및 각국의 정부와 비축 물량 계약이 진행된다면 2020년 고성장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레포트가 키움증권 외에도 6개 증권사에서 추가로 나왔습니다. 하나금융이 17만 5천원 목표가 제시했고 한국투자증권이 16만원, 신용증권이 15만원, 이베스트가 14만 6천원, 메리츠가 14만 5천원, 15만원 전후에서 목표가 제시했습니다.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은 개인이 1조 1930억 매수, 외국인이 3750억 매도, 기관이 8043억 매도. 연기금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서 1954억 매도했습니다. 한 45일째 매도인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외국인이 전기전자 많이 매도했고 기관도 전기전자 매도 많이 했습니다.
개인은 전업종에 걸쳐서 골고루 매도했고, 전기전자 6,968억 매수했습니다. 종합적인 그 차트를 보면은, 박스권 하단 3,000포인트가 붕괴될 경우에는 매수세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60일 이동평균 하회했다가 긴 꼬리 달고 반등되면서 마이너스 17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뭐 장중에 61포인트 마이너스였던 거를 감안하면은 반등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한 10시 전후에서 10시 반 정도부터 해서 계단식 반등이 꾸준하게 이어졌는데, 일본이 10시, 11시 전후에서 저점 찍고, 이 검은 선이 일본 그 니케이 지수입니다. 하루 종일 그 상승을 해서 종가가 최고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반등이 좀 급반등이 나오는 것이 지금 보이면서, 외국인과 비차익,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일단락 되면서 우리도 주가가 좀 반등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락 되고 여기부터 외국인 매수를 약간 돌아지면서 우리 시장도 급반등이 나왔고, 이때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도 일단 약간 매수로 돌아서면서 추가적인 매물이 별로 안 나오면서 좀 반등이 됐고요. 종가 찍으면서는 한 800억 정도 나오면서 한 5, 6포인트 정도 좀 더 추가로 지수를 빼면서 좀 마이너스 17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25 소폭 그 백오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베이시스가 깊게만 마이너스 안 나오면은 비차익 매도, 프로그램 매도도 큰 폭으로 좀 나오지 않으니까 그걸 한번 잘 체크하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관련해서는 뭐 파월 연준 의장 연설 뭐 대부분이 뭐 기존 입장을 그냥 유지하는 선에서 언급이 있었고, 뭐 국채 수익률 변화에 대한 신경을 끄고 신경을 쓰고는 있고, 뭐 만약 금융 시장이나 금융 역견에 영향을 주면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속마음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뭐 시장은 뭐 일부 증권사 레포트들은 뭐 주도주는 뭐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의 그런 뭐 언급이 있네요. 주도주가 바뀌면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도주가 바뀌면은 상승이 끝나는 거다라는 식으로 좀 써놨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해서는 뭐 리커창 총리가 14차 5개년 계획으로 그 반도체 영업 운영 체제, 클라우드, 뭐 핵심 기술의 큰 발전을 달성하겠다고 좀 강조했고, 베이징 시의 중국 전체의 그 56%가 5G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좀 1120원대에서 지금 등락이 엇갈리고 있고, BDI, 발틱 지수가 1월 22일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면서 해상 운임이나 이런 관련주들이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뭐 5, 6%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그 수익률을 보면은 지난번 1.61 고점인데 10년물이 1.577, 0.023 BP 올라서 플러스 1.45% 상승을 했고, 정고점 돌파 시도가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어서 그때마다 시장에는
이런 그 발작 현상이 좀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중간에 그 오퍼레이션 그 트위스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언급 관련해서 이제 나오면서 30년 장중에는 뭐 30년물 수익률은 도리어 빠지고 10년물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장 중반에는 다시 30년물도 수익률이 좀 상승을 했는데 단기물이 좀 상승하고 장기물이 장중에는 좀 마이너스 나오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끝난 그 미국 시장이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3일 연속 그 큰 폭으로 그 하락에 대한 반등이 좀 아닌가 생각되고 그리고 일단 뭐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이 추가적인 그런 급등이 없이 뭐 장중에 계속 등락이 엇갈리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면서 시장이 좀 반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수익률은 빠지진 않고 반등 시도하다 밀리고 반등 시도하다 밀리고 하는 식으로 계속 그 플러스권에 지금 머물러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도 월요일 날은 미국 시장 연계해서 반등을 하겠지만은 또 물량을 좀 받지 않겠나 생각되고 뭐 의미 있는 이런 양봉이 나올 때까지는 박스권 장세로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